매주 화요일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먼저 오전 속보 하나 좀 짚어보고 가겠는데요. 그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 단행했다고 하고 파인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했다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는지? 우선 그 파인시티 사건이 예. 서초구 양재동의 3만 평 대지에다가 백화점 업무시설 복합주택단지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게 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애초에 여기가 화물터미널 부지였는데 이걸 용도 변경을 하면서 각종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졌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피해자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요. 이게 봤더니 2008년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수정 가결됐고 네. 2009년에 11월 달에 인허가를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때 기간이 오세훈 시장이 재직했던 시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직 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재직을 했기 때문에 네. 바로 딱 오세훈 시장의 재직 기간하고 겹치는 기간인데 이게 이제 지난번 재보선에서 이 파인시티에 대한 관여되어 있는 의혹을 해명하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네.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겁니다. 뭐 재직 시기하고 확실하게 겹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이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당시 과거 파이시티 사업 관련해서 위법하게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 압수수색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찰이 요즘 계속 그냥 동네북이에요. 여기저기서 여론으로부터 이제 얻어맞고 있는데 네.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그 살인 연달아서 연쇄 두 여자분 살해한 그 범인을 전자발찌 끊고 네. 도주 행각을 벌인 저 범인 집 앞까지 가가지고도 집 안에도 안 들어가 보고 돌아와가지고 막을 수 있는 추가 범죄도 그냥 막지 못하고 네. 그 때문에 여론의 질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방역 이 단속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민노총은 그냥 두 손 놓고 봐주고 자영업자들은 철통같이 봉쇄하고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전광석화같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 정도로 부지런하고 기민한 것 같으면은 진작에 이제 방역할 때 민노총 단속할 때 그런 때는 왜 두 손 놓고 있었는가.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연쇄살인범 그건 왜 제대로 들어가서 조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또 애꿎은 또 피해자가 생기게 만들었는가. 경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은 좀 일정 정도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평소 행동이 굼뜨잖아요. 정말 민생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완전히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냥 엉망으로 해놓고 야당 시장한테는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바로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평소에 다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 내린 그 기준으로 하면은 이건 사건도 될 수도 없습니다. 네. 이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할 알겠습니다. 것도 없어요. 예.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왜 경찰이 이렇게 야당 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냐, 정광석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부산 박형준 시장 건도 이와 사실 비슷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 때에 지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때에 4대강 관련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몇 번을 걸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정보위에서 확인된 거는 이미 홍보기획관으로서 불법 사찰을 지시한 내용이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보고한 내용이 있고 그걸 대통령께까지 보고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까지가 다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수사가 이렇게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여기 제대로 신속하게 들어가야죠. 예, 그거는 이 야당이라고 너무 봐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경찰청장한테 바로 말씀하시면 바로 네. 움직입니다. 김여정 한마디에도 경찰청장이 바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경찰청장이 아니 몇 번 수사 안 하느냐라고 했는데도 안 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진척이 안 돼, 진척이. 도대체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어떤 상황인가 오시장 오전에 같은 속보가 경우에는 있어서 오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말한 그 일과 무관하다는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 일에 관여해가지고 비리의 공범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위법이 아니냐 그 이야기인데 그거 전혀 무관하다는 그걸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장 들고 들어간 거고. 오전에 속보 상황이 나와서 두 분께 좀 여쭤봤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여야 간에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수사 결과가 좀 뭐가 나오겠죠. 좀 그때 또 다시 두 분과 좀 제대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나와서 예.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두 분께서 그 의총이 있었나요? 오후에? 저 예. 1시 전에? 11시에 오전에 했었죠. 양당이 오전에? 동시에 의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를 그 속보 내용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개정안 처리는 오늘은 없고 오는 9월 27일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협의를 구성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뭐 그리고 뭐 정치계인들 같이 협력해서 8인 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필코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니 또 다시 미루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어제 그 상황이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처리를 해야 된다. 네. 그동안에 충분히 상임위하고 법안소위 상임위 그다음에 법사위까지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고 네. 그다음에 상당 정도의 야당 의견도 수렴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문제는 이 본회의의 상정 권한이 국회의장 권한이거든요. 네. 국회의장이 합의를 해라. 네. 더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상정을 못 하겠다. 네. 이제 이래가지고 사실 상정이 안 되면서 어제 이제 무산이 됐던 거였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뭐 국회의장의 말씀에 따라 의해서 좀 더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언론단체, 시민단체, 여야 간의 전체 협의체 구성도 이제 합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합의를 해서 한 번 더 충분히 더 논의를 한번 해보고 9월 27일 날 이제 본회의에 상정한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네. 여기에서 좀 논의가 좀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반대만 해와서 여기서 또 어떤 안이 나오겠냐. 그동안에 사실 국회의장께서도 계속해가지고 야당의 대안이 뭐냐. 수정안이 뭐냐. 안을 가지고 와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없고 무조건 반대만 해왔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온 건데요. 어제 이제 강행을 하자, 처리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대안도 없고 더 이상 논의할 의지도 없는 야당과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사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어제 다수였어요. 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이 자체가 문제가 많다. 계속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협의체 구성으로 좀 이렇게 전환한 이유는 좀 어떤 겁니까? 그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도 네. 언론의 오보라든가 과잉 보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 대안이 필요하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가져온 게 그런 힘없는 국민들이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들, 대통령과 그 주변 실세, 측근 또 그 여당의 관계자들 그리고 정치 권력 그리고 돈 많은 경제 권력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의 비리나 부패나 치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막는 데 목적을 두고 그걸 그 막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만든 안이
이거는 정말 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무시무시한 이 나라가 민주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말 안 되는 언론 자유의 근본을 훼손하는 그런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네. 아유 저거는 몇몇 민주당 내에 그 탈레반들이 그냥 자기들 친문 강경파 의식해가지고 그냥 한번 던져본 거겠지. 설마 저걸 하겠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만약 진지하게 논의한다고 하면 우리 입장은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우리 입장대로 이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말 안 되는 거 저거는 그냥 던져본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너값이 한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 당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인 언노조나 뭐 민원연이나 뭐 심지어 민변까지도 문제 제기하고 뭐 세계 유수의 언론 단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내부에 민주당을 지켜온 원로들 전직 국회의장들 김원기, 임채정, 뭐 문희상 이런 분들까지 지금 반대하고 네. 그리고 민주당 의장을 지낸 과거 이제 열린우리당 민주당 이때 의장을 지낸 뭐 이부영 전 의장이라든지 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확산돼 가고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저는 출구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출구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아마 법안 내용을 전혀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리고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봤습니다. 이것이 정권 비판을 봉쇄하는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권력자는 고위공직자하고 선출직 공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징벌적 네. 손해배상제. 당연히 그걸 알면서도 계속 정권 비판을 봉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은 여기에 대상이 아닙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조작보도에 네. 한정됩니다. 그것도 고의성과 의도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전혀 무슨 최순실 보도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최순실 보도가 허위 보도였습니까? 그건 팩트에 근거한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밝혀졌고요. 당연히 보도해야 되고 그건 의무입니다. 비판을 하는 시각의 문제나 관점의 문제, 평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팩트를 왜곡하거나 조작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문제도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고위공직자들 그다음에 대기업의 임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해서는. 그리고 문제는 국민이 받는 피해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국민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 사생활에 대한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인생사가 파탄이 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 자체가 완전히 파산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가짜 뉴스로 인한 이득은 누가 보느냐?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유포시키는 언론입니다. 언론이나 뭐 SNS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좀 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면은 거기에 딸린 조회수나 구독수로 광고료를 받고 광고료는 수천만 원 수억씩 받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가짜뉴스 허위 보도로 입증이 돼도 1,200만 원 벌금 내면 끝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받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자꾸 왜곡하고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가짜뉴스입니다. 정권 비판을 봉쇄한다. 이 알겠습니다. 주장 자체가 가짜 뉴스입니다. 그것은 법안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혜진 의원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최순실 보도 때문에 덕을 많이 봤죠, 사실은. 그 때문에 국민이 덕을 많이 봤죠. 탄핵도 가능했고 일찍 집권했고. 그런데 그때 보도를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 내놓은 이 법안 내용대로 딱 갖다 대면은요. 다 줄줄이 감옥 갑니다. 줄줄이 감옥 갑니다. 근데 그때 왜 놔뒀느냐? 진짜로 그런 보도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때 아마 이거는 우리한테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언론의 이 정도를 벗어났다. 이거 완전히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여론 선동 그 보도가 횡행한다. 이렇게는 곤란하다. 하고 그때 이 법을 제안을 했어야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안 한 이유가 덕을 보니까 그런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그 여론 언론 보도의 덕을 민주당이 제일 많이 보니까 그때는 언론이 잘한다. 이쪽 반대편에서는 다 저건 좀 지나친 보도 아니냐. 사실 확인도 안 한 거. 온갖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무당이 어쩌고저쩌고 뭐 구설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머리 손질 어쩌고저쩌고 온갖 그리고 저 호텔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언론에 가감없이 다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 다 잘한다고 박수 쳤습니다. 이거는 곤란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그런 보도하면 안 된다.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났다.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박수 치고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가 이제 그거 다 끝나고 정권 잡고 그다음에 정권 잡고 이제 거꾸로 그 언론이 자기들을 향해서 그런 보도를 하니까 귀찮고 성가시고 이거 집권하는데 재집권하는데 이거는 걸림돌 되겠다 싶으니까 털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 생각했으면 그때 이제 제시를 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가 가짜 뉴스였습니까? 그거 하나씩 보세요. 이미 그것은 팩트로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호텔에서 뭐 누구 만났다는 거 사실입니까? 그런 건 아는 사람들. 그랬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건 누가 주장을 했는지 그건 자세히 좀 봐야 되고요. 보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언론에 대해서 그 보도를 했던 언론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사안이고. 그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그 당시에 그 확인이 됐던 내용들은 이미 다 있는 겁니다. 7시간 과정.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보도했고 그건 거의 사실로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확인된 내용들이 국정농단으로 확인이 돼서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도 팩트로 확인이 돼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났던 사안입니다. 그런 자극적인 유언비어 보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안들 그런 보도들이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에 굉장한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 다 즐겼잖아요. 좋아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정권의 비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최순실도 그럼 해당 안 되는 거죠. 고위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자, 제가 지금 그 사회권을 좀 받겠습니다. 그러면 9월 27일까지 그 8인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안이라든가 의견 조율 같은 것들이 끝나야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은? 그때 이제 제가 궁금한데 민주당이 이번에 전략적 구태를 하는 게 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법이다. 예. 이대로 강행했다가는 역풍이 분다. 오히려 대선에 악영향을 준다. 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법을 강행 처리할지 말지는 오로지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대선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독소조항 다 빼내고 여야가 합의하고 언론단체들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해서 아마 정상 처리될 겁니다. 합의 처리될 겁니다.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이거 대선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이 법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곤란하다. 좀 한 달 동안만 좀 시간을 벌자. 예. 이런 것 같으면 그때까지 합의 안 해줄 거고 네. 독소조항 그대로 둘 거고 그러면 이제 합의 안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강행 처리하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 가짜뉴스 방지법 또는 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법인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건 YTN 그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140개 정의구현 사회재단을 비롯해서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140개 시민단체들이 조속히 이걸 통과시켜라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이 사실 언론 기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 법이 불편할 겁니다. 기사를 쓸 때 한 번 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과거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또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보니까 7번을 발의를 했어요. 주호영 의원부터 해서 송희경 의원, 이장 의원, 박완수 의원, 강효상 의원, 김성태 의원까지 이 법원에서 앞서서 제가 질문드린 것 거기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8인 협의체에서 협의가 도출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이 부분까지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시에 이 가짜 뉴스를 근절을 시키겠다고 이 방지법을 발의한 내용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렇거든요. 처벌 조항도. 손해배상이 아니죠. 그건. 여기는 지금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법인데 네네. 이거 민사잖아요. 이게 훨씬 더 심한 거고요. 문제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안 내용을 보면은 정권 비판과 전혀 상관이 없고 국민들이 받는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도 당연히 과거에 이렇게 법안들을 낸 취지로 봤을 때는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앞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될 법입니다. 네. 예. 민주당 내부에서 동의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민주당 내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좀 더 야당하고 좀 더 협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요. 전직 우선 추석 국회의장, 전까지 전직 당대표, 현재 협의해 의원들이 다 주시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27일 그때 어떻게 처리될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본부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은 오늘 처리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국회 부의장, 야당목 국회 부의장하고 네. 또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하고요. 네. 그다음에 쟁점은 있지만은 언론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한 20-30건 정도를 네. 처리할 예정이죠. 그럼 그 쟁점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처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것들이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CCTV 그 의무화법이라든가. 예. 아마 그 수술실 CCTV 예. 의무화법을 비롯해서 교육이 관련 법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뭐 자세히는 아직 법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CCTV 관련된 거는 여야 합의로 그건 합의가 된 거고 이제 처리가 될 것 같고 예. 지금 김경엽 의원님 말씀하신 교육이 관련 법은 이제 사립학교법이라든지 또 고교 학점제 도입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여야 간에 좀 논쟁이 있는 그래서 합의 처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한미 방위비 협정이 오늘 상정이 되니까 네. 이건 그 개별 의원에 따라서 뭐 조금씩 이견은 있어도 뭐 큰 틀에서는 여야가 같이 통과시켜 주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싶으네요. 상임위원장 선출도 된다고 하니까 조혜진 의원께서는 교육위원장이 되시는 건가요? 오늘 되면? 예, 이제 정보위원장 후임으로 교육위원장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김경엽 의원께서 정보위원장 맡고 계시고 그럼 이제 오늘 투표를 통해서 교육위원장으로 가시게 되고.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선배님.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윤희숙 의원 사퇴한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걸 좀 상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윤희숙 의원이나 우리 당에서는 빨리 상정해서 처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처리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희숙 의원도 사퇴해서 이미 오래전에 냈고. 근데 의장님이 아까 김경현 의원님 말씀처럼 여야 합의해 와야 안건을 올려준다. 근데 민주당은 일단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퇴안 처리 안건이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올리는 안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비회기 기간, 회기 기간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바로 수리 여부를 혼자서 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기 기간에는 국회의장이 상정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단지 뭐냐 하면은 이 당사자, 사퇴 당사자나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상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은 또 우리 또 그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야당을 굉장히 존중하시고 야당 의견을 굉장히 수렴을 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박병석 의장도 수용해서 안건에 상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당에서 사실 이렇다 저렇다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평양 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못하는 건데요. 왜 또 본인이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직으로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건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 거지요. 그걸 뭐 다른 당의 의견하고 무슨 상황이 있습니다. 소인과 아무 그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의장님은 민주당이 동의하면 올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면 빨리 처리되는 거고. 우리 당이야 뭐 귀한 인재 한 사람 잃기 때문에 아깝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말렸죠. 당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도 많이 말렸는데 지금은 본인의 의사가 뭐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빨리 국회에서 처리를 안 해주니까 이제 방을 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이제 보좌진들도 다 이제 그 사직 처리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래 해도 국회가 만약에 안 해주면은 헌법
소송까지 제기해가지고 아마 권한쟁의 심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본인이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왜 예. 이걸 처리 안 해서 계속 발목을 잡느냐 이런 취지로 헌법소원까지도 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의 의사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상임위에서 바로 옆자리에 오랫동안 있어 와서 대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아마 그전에는 뭐 사퇴해서 제출하고도 동료 의원들이 말리거나 뭐 또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거나 의장님이 또 수리 안 해 주시거나 그러면은 유야무야한 경우 많았는데 네. 윤희숙 의원은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의원직 사퇴는 그렇다고 치고요. 예.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이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소명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그 받아들인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요, 부친께 소명된 게 아니고 네.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받아준 거지. 그러니까요. 부친 그러면 사안은 우리가 소명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윤희숙 의원은 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냥 인정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본인 소명을 받아준 상태고 예. 그에 대해서는 본인도 공수처하고 또 그 경찰 특수본에다가 빨리 네. 자기를 수사해달라, 수사 협조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다 나오겠죠. 아,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수사를 예, 통해서 우리 밝혀질 것이다. 해명보다는 그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그 윤희숙 의원님은 사실 이제 가장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던 의원으로 아주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이번에 밝혀진 게 세종시에 본인의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아서 2억 몇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그 차익을 챙겼다. 이런 얘기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 아버지 80 노인 양반이 그 하필 자식들이 살고 있는 본인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살고 있는 세종시에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3,300평의 농토를 샀다. 네. 이건데 이게 이제 문제는 어떻게 80 노인이 300평도 농사 짓기 힘든데 3,300평을 농사를 짓겠다고 샀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왜 서울에 살던 노인 양반이 자식들이 살고 있는 세종시에다 농사를 삼고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자식들이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이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인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종시에다가 거기에 이 땅을 샀던 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 명의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수사 결과를 보면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예. 약간 본인도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부친이 것처럼 직접 JTBC 인터뷰를 이야기도 한 했더라고요. 거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이제 농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인데 네. 그것도 경찰 특수본에서 이제 수사를 할 거고 농지법 위반 확인되면은 이제 뭐 법적인 조치가 있을 거고 네. 거기에 윤희숙 의원이 개입했느냐 관여를 했느냐 하는 부분 역시 뭐 공수처까지도 다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겠죠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 대선 주자들도 다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지금 없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뭐 최재형 후보, 홍준표 후보 등등이 네. 이 현역 의원인 대선 주자들은 다 조사받아서 검증받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현역 의원이 아닌 대선 주자들은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 있으니까 그렇죠. 불공정하기도 하고 네. 또 국민들의 관심사가 그분들의 이 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도덕성 검증을 하기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다 조사하자. 네. 그건 우리 당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여당 다 하자라는 건데 그렇게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당연히 뭐 대선 주자로서 지금 부동산 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대선 주자의 검증, 그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선택이나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뜨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마투 김경엽 의원,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